네, 정치여담야담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 SBS 박진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전직 대표인 김기현 의원을 포함해서 추경호, 이철규 등 이른바 찐윤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날이 추운데 당 지도부는 중앙정부와 그리고 의원과 각 당협은 지자체와 잘 협력해서 어려운 분들, 자립 청년, 영세 자영업자를 잘 챙겨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잘 계시고 잘 지내고 계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당신은 자유수호, 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나라가 여러 가지 위기에 있겠다는 대통령의 판단에 기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헌법 절차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행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자 먼저 김근식 실장님, 네. 여당 의원들의 변화 이번지 세 번째인데 공통된 메시지가 좀 보입니다. 네. 계엄이 정당하다. 그리고 청년에 대한 메시지, 당에 대한 당부인데, 자 특히 오늘은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콕 집어서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최근 이제 탄핵 반대 집회 또 대통령 지지 집회에 이제 많은 군중들이 이제 운집하고 있고요. 그 대규모 그 집회 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2030 젊은 청년들이 주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가장 주축이 되는 세력이 이제 청년들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뒤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한편으로는 우월감과 또 한편으로는 이게 무너질지 모른다는 또 불안감이 지금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나라의 위기에 대한 우려를 우리 젊은 청년들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집회에 많이 가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서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그 정당성을 강조하는데 청년들이 동조해 주는 것으로 네.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 젊은 청년들이 나라의 위기 또 자유민주주의, 자유수호 이런 것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마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렇게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박수현 의원님, 일단 여당 의원들이 잇따라 윤석열 대통령 접견에 나선 것은 일단 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에 좀 고무된 차원도 좀 있어 보이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는 것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그런 정치적 행보,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비상계엄이 났을 때만 해도 이것이 탄핵이 인용되는 뭐 이런 어떤 여론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왜냐하면 모든 국민이 실시간 생방송 보듯이 중계 보듯이 다 본 것이고 모든 국민이 증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저런 저항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거기에 부안해동하면서 이것이 정쟁화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정쟁화를 하다 보니 보수 진영 간 결집이 세게 일어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다면 아니면 이후에 당권을 염두에 둔 어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어떤 흐름에서 탈락하면 이 굉장히 좀 불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을 하고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 옥중 면회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소위 국민들에게 전하는 저러한
쉽게 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무책임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욱 한심한 것은 어떤 그런 보수 집회장에 나오는 일부 청년들, 뭐 저희들이 그것을 일반화해서 2030 대한민국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마치 2030 대한민국 청년이 이런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공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일반화하는 그런 뻔뻔함과 부도덕함까지 내세우면서 진영 간 갈등뿐만이 아니라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그러한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다만 이것이 3월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다면, 인용된 이후에 국민의힘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 참으로 염려되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언론의 사설이나 칼럼들에 보면 이 합리적인 보수정당, 또 집권 여당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당이 이렇게 합리적 보수는 사라지고 극우 정당으로 급변침하는 이러한 이 현상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의 한두 달 후의 미래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이러한 일들을 좀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다. 어떻게 돌아오려고 저러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 이런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자 박진호 논술위원. 그런데 네. 대통령이 계속 청년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석동은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국민변호인단, 대통령의 국민변호인단 가입자가 지금 10만 명을 넘었는데 2030 세대가 그중 6만 명이다. 절반 이상이 청년 지지다. 이렇게 밝혔더군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가입자 수가 이제 오늘 오전 기준으로 13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뭐 아까 김근식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2030 남성의 이제 정치 성향 비중이 약간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은 이렇게 이제 국민변호인단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 이제 지난 토요일 대규모 집회의 영향이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집회에 이제 특히 한국사 일타 강사인 이제 전한길 씨 등이 뭐 본인도 가입을 했다고 하면서 이제 가입을 좀 독려한 면이 있었고요. 네. 또 그런 면들이 약간 이제 탄핵 반대층의 결집력으로 이어지면서 좀 가입자가 늘었다, 뭐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근식 실장이 네. 보통은 보수층 집회를 하면 자 60, 70대 노년층이나 뭐 중장년층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면 청년층 이야기가 유독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박수현 의원님은 이제 이게 청년층을 이제 일반화하지 마라, 그리고 너무 이걸 과대평가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일반론할 수는 없고 정확히 들여다보긴 해야 됩니다만, 제가 느끼는 지점은 과거의 이른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같은 그런 극단적인 청년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 특히 동대구역 집회에 운집한 사람들을 보면, 그리고 지금 이게 왜 청년들이 다시 광장에 나와서 이렇게 하게 되냐면, 그 바닥에는 이분들은 저희들 나이대와 달리 20대, 30대 분들인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선진국가일 때 태어나서 대한민국이 자유주의 선진국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어려서부터 자유롭게 글로벌하게 전 세계 여행을 다녔던 분들이고, 그리고 이분들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몸으로 느끼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 대부분 이제 반중 정서가 좀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정서가 강하고,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혹여라도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하면 사회주의 체제나 아니면 그런 자유가 억압받는 체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일각에 또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적 가치, 또 시장경제, 우리가 일궈온 어떤 우리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자부심과 위기감이 공존하면서 최근에 탄핵 국면이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파면당하면 이재명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막연한 단순 논리에서 이재명은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위기감이 저는 좀 광장에 모여들고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일부 그런 분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요. 네. 또 하나 차이가 뭐냐면, 최근에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이 집회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들이 이제 대거 빠져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어제 동대구에서 보였던 이 세이브 코리아는 조금 더 세련된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세이브 코리아도 내내 기독교 단체 맞습니다. 아닙니까? 예. 기독교 단체인데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데는 이제 같은 개신교 내에서는 이단이라고 말할 정도로 좀 비주류로 치부를 하고요. 세이브 코리아 측에서는 개신교 전체가 아마 지난해 10월 달 기억하실 겁니다. 200만 당시 차별금지법 등등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 교회 대규모 걸기대회가 있었거든요. 그걸 주축이 됐던 지금 단체가 세이브 코리아로 동력을 받아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의 이 집회에 대한 참여는 민주당 측에서 우선 넘길 게 전혀 아니다. 저는 그 말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저 박수현 의원님, 반면에 이
탄핵 찬성 집회는 사실상 2030 여성들이 주도하지 않았었습니까? 자, 이렇게 청년들이 자기 정치적 의견 표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걸 어떻게 바람직하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걱정해야 됩니까? 아니,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지요. 그러나 아까 제가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네. 이것을 청년들이 이런 자발적인 혹은 어떤 계기에 의한 이 광장의 참여를 기존 정치권이 이것을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논리대로 논리를 자꾸 강화해서 청년들을 그렇게 광장으로 자꾸 나오게 하는 그런 어떤 기존 정치의 분열적 어떤 요소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강화되는 이런 점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직접 민주주의 어떤 정치 요소가 강해지는 이 축제 같은 이런 것들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그냥 기성세대로서 정치인으로서 이것을 그냥 뭐 좋은 현상이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이것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염려스러운 현상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굉장히 심각한 아까 이념 진영 간 그다음에 이어서 세대 간의 갈등 또 어떤 성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의 과제가 더욱 심각해지는데 그런 어떤 과제의 심각함이나 미래 대한민국의 문제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에만 급급한 기성 정치인의 어떤 모습들이 네. 이런 문제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어서 굉장히 염려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지금 뭐 태산 같습니다. 예. 네, 자, 박진원 선수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단 접견을 두고서 뭐 개인적인 인연에 의한 것이고 인간적 관계에 의한 것이다라고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 전과 탄핵 초기와는 달리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보가 상당히 적극적이잖아요. 네. 대통령 접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뭐 뒤에서도 짚어보겠습니다만 이 탄핵 반대 집회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참여 의원들이 점점 늘어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당 내부의 기류가 약간 좀 변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당 지지율 상승세 또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정권 교체론과 이 정권 연장론에 대한 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이제 좀 비등해지는 그런 양상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좀 불법적인 계엄에 대한 그 사법적 판단과 조기 대선을 좀 분리해서 가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강성 지지층 결집이 예상보다 강해지면서 일종의 그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에 대한 보수층의 반발을 약간 조기 대선 국면에 좀 동조화시켜서 그러니까 대선에 좀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의심도 드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오늘 이후에 정치인 접견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방침인 걸 알려줬습니다. 자, 김근식 실장님,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갔던 의원들은 사실상 당신들이 찐윤이다 이런 도장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됩니까? 뭐 그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대통령도 지금 이제 본격적인 형사 재판이 이제 20일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형사 재판은 지금 헌재에서 진행되는 탄핵 심리보다는 훨씬 더 긴장된 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형사 재판을 소화해야 될 시간의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대통령 접견을 구치소로 가서 했을 때 이것이 갖는 이른바 옥중 정치라고 네.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당이 거기에 휘둘리는 그런 또 일각의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스스로도 오늘 세 번째 접견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당 지도부가 나경원 의원이랑 갔었고 두 번째는 찐윤 중에 찐윤이라고 할 수 있는 윤상현 김민전 의원이 갔었고 이번에는 사실은 과거 친윤의 좌장 역할을 했던 분들이죠. 5분 모두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갈 수밖에 없는 분들 5분이 오늘 마지막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적 도리상 갈 수 있었던 사람으로 치면 대부분 갈 분들은 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도 더 이상 정치인들 면에는 좀 사절하겠다라는 것으로 아마 조금의 좀 냉정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박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치인 접견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건 앞으로 이제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도 일정도 바쁘고 소기의 성과는 이미 달성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판단하는 것도 볼 수 있겠죠? 김근식 교수님이 하신 말씀의 논리에 동의하고요. 거기에 보태서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 그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중복되는 메시지를 계속 내봐야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놓았던 메시지 이외에 더 이상 내놓을
신박한 메시지 자체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옥중 정치에 대한 피로감과 부정적 여론의 형성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많은 것이고 사실 저러한 것이 그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그런 탄핵 심판의 그런 어떤 판단에도 사실은 저기 어떤 분위기상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되는 것 중에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어떤 다른 부정하는 이러한 어떤 그 태도들 이런 것들이 쉽게 얘기하면 탄핵 인용의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일정 부분 말씀하신 대로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고 더 이상 중복되는 메시지는 낼 필요가 없고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재판의 영향까지도 고려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하는 출구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